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오늘은 디그니티, 품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저에게 왜 선생님은 디그니티, 품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디그니티, 즉 품위는 행성을 볼 때 그 행성의 상태 및 영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보는 것인데, 현대점성학에서는 행성을 볼 때 그 행성이 좋다, 나쁘다, 힘이 있다, 없다 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디그니티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이 천칭자리이면 힘이 없다, 목성이 사수자리면 힘이 있다, 운이 좋다 등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국 선생님께 현대점성학을 배울 때 디그니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해외 현대 점성학자들 중에서는 디그니티를 언급하는 선생님들이 거의 안 계십니다. 브라이언 선생님한테 배울 때도 디그니티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었고요. 제가 디그니티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호러리 점성학을 공부하면서부터입니다. 물론 몇몇 해외 현대 점성학 선생님들은 전통 점성학 이론을 현대 점성학에 접목하여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선생님들도 디그니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픽스드 스타를 접목한다든가 하우스 해석을 할 때 전통적인 의미를 첨가하는 정도로 본 적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전통 점성학을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현대 점성학 선생님들은 현대 점성학, 전통 점성학, 호러리 점성학, 그리스 로마 점성학 등 여러 가지 점성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이 점성학 중에서 자신과 가장 맞는 점성학을 가르치고 상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현대 점성학을 공부하면서 전통 점성학 이론을 덧붙이고 싶으시다면 전통 점성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후에 접목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점성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디그니티를 적용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제대로 적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그니티 표를 보면은요, 디그니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죠. 그러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위에 표에 없는 사인의 도수는 페레그리네이션이라 그래서 떠돌이, 이방인, 어디에 속하지 못한 그러한 디그니티까지 합쳐서 총 8개의 디그니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그니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엑설테이션이 이 사인 룰러보다 더 강력하고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윌리엄 릴리의 책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경우에는 이 트리플리시티 룰러가 하우스 룰러나 엑설테이션 룰러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그니티를 보고 싶다면은 단순히 태양이 사자자리면 좋고 영향력이 강하고 천칭자리면 나쁘고 영향력이 없다 식으로 보시지 말고 적용하시려면은 이 표를 참고하셔서 제대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대 점성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굳이 이 디그니티를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현대 점성학에서는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예로 첫 번째 하우스 사인이 물병자리죠. 그럼 물병자리 지배행성이 뭐죠? 토성하고 천왕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우스를 볼 때는 고전, 올드 룰러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토성이 몇 번째 하우스에 위치하고 있느냐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은 10번째 하우스 사수자리죠. 사수자리의 지배행성은 목성. 목성이 위치하고 있는 하우스는 4번째 하우스. 요 정도의 룰러십만 알고 계시면은 현대 점성학을 공부하실 때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점성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굳이 저 복잡하고 많은 디그니티, 품위를 굳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디그니티에 대해서 짧게나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